그 가방 때문에 두 사람이 알게 됐다 2012년에 그 영상과 화면은 지난 청문회 때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계속 이어가 보죠. 2012년경에 빌로밀로라는 가방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방 좀 가지고 와서 좀 보여달라고 신상이 있으면. 그래서 그걸 보여주러 간 자리에 최순실이 있었습니다. 일설에는 고영태 증인이 가까이 최순실과 지내다가 차은택 이후에 차은택 때문에 본인은 소원해졌고 차은택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뭔가 앙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최순실을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최변호사 2달 전이나 지금이나 고영태 씨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저 입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오는 것은 아마 검찰에 가서 본인이 얘기했던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게 나올 건 없죠.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면은 그 반대 신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각종 언론에서 나와서 인터뷰, 그러니까 고영태 씨의 인터뷰,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있어서 같이 뭐 여러 가지 유흥업소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더라. 그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그것 어떤 이 고영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자기한테도 어떤 피해가 입힐 수 있는 그와 같은 자폭 전술을 쓸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든 해서든 이 고영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가장 아킬레스 부분이 바로 둘 사이의 관계이고 본인이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국회에서 나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는 반면에 본인으로서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내비난 사실을 얘기하면 그 순간 이 고영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카드를 독배이긴 합니다만 쓸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 지금 이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하는 와중에 속보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저희가 다 속보 얘기를 전했는데 아까 잠깐 빼먹은 게 있었어요. 그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소극장. 연설문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는데 이 최순실 씨의 연설문 고치는 게 이제 10월 달에 그 고영태 씨 증언으로 나오면서 국정농단이 그때부터 본격 이제 불씨가 붙었는데 태블릿 PC가 아니라 그냥 최순실 노트북으로 고쳤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고영태 씨가 아까 방금 전에 했었어요. 저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고영태 씨가 직접 그걸 현장에서 봤다. 최순실 씨가 고치는 것을. 예,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이게 여러 가지 태블릿 PC 자체의 어떤 신빙성 문제 이런 것들도 대리인단 측에서나 이제 최순실 씨 변호인 측에서 제기를 했지만 사실 그 부분은 그 태블릿 PC의 이동 경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찰의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다 이미 검증이 끝난 사안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그러한 국정농단, 이른바 연설문 작성 이런 부분에 얼마나 최순실 씨가 관여됐나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뭐 봤다 안 봤다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고영태 씨는 내가 직접 그 현장을 목격했다 이렇게 또 오늘 진술을 그렇군요. 예, 심 기자, 제가 그 진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방에 들어갔더니 노트북 화면에 그런 연설문 같은 게 떠 있는 걸 봤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조금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고영태 씨가 태블릿으로 고치는 게 취미다 이 얘기를 직접 말한 적은 제 기억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영태 씨의 그 태블릿 PC, 최순실 태블릿 PC를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에서 태블릿 PC 화면이 뻘겋게 다 변할 정도로 그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을 고쳤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고영태 씨 자체는 진술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냥 연설문을 고치는 것을 좋아한다. 연설문 고치는 게 취미다.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을 뿐인데 어쨌든 그 태블릿 PC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태블릿 PC가 매개가 돼서 진짜 지금 우리나라 18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을 당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아직 모르죠. 아주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사초로 남을 거고 앞으로 세계 헌정사에도 이게 사례로 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태블릿 PC가 조작됐는지 안 조작됐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 경위가 유출되게 된 건지 이 부분도 클리어하게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아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풀려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JTBC에서 이 고영태 씨와 인터뷰를 한 다음에 뭐라고 그 보도를 했냐면은 고 씨가 직접 얘기를 했는 걸로 해서
회장이라고 했습니다. 회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연설문을 고치는 일이다. 맞아요. 또 그리고 자기가 고쳐놓고 문제가 생기면 애먼 사람 불러놓고 혼낸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이와 같은 표현 자체가 봤을 때 과연 고영태 씨가 얘기가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안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JTBC 측에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을 했는 것일 건데요. 실제로 이와 같은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 청문회에서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최순실 씨의 취미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은 본원은 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 정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걸 보도했는 언론이 잘못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오보에 의해서 이까지 왔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결국은 JTBC에서 보도했던 태블릿 PC 자체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그 문제 태블릿 PC의 출처 이 부분에 대해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 의원님 잠시 뒤 이제 최 씨 변호사 측들은 고영태 씨에게 이 태블릿 PC 관련해서 끈질기게 물어볼 것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사실은 태블릿 PC가 누구 거이든 간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지금 내용이 문제인데 예. 이미 처음에 검찰에서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게 그 최순실 씨가 움직이는 여러 가지 경로를 봤을 때 결국 그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와 한 몸으로 움직였다. 이것 때문에 최순실 씨 소유로 본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게임은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괜히 변호인 측에서 엉뚱한 거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최순실 씨와 노승일 부장이 나눈 녹취록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최순실 씨가 사실상 저 태블릿 PC가 자신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노승일 부장한테 그것을 예를 들면 얘네들이 훔쳐갔다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특정 그 방송사에서 이걸 훔쳐갔다고 해야 되고, 뭐 이성한 미래재단 사무총장의 경우는 걔는 돈을 요구한 그런 걸로 몰아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알려지면 우리 다 죽는다. 막 이런 식의 대화를 노승일 부장과 한 것이 공개가 됐는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맥락을 본다면 결국 이 태블릿 PC의 존재 자체는 뭐 최순실 씨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그 보도도 나왔고 검찰에서 그렇게 확인을 했고 또 그 뒤에 이른바 장시호 PC를 또 장시호 씨가 제2의 태블릿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등등을 본다면 이것은 뭐 최순실 씨 것이 분명하다라는 부분에서는 변호인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연설문하고 태블릿 PC 얘기는 이제 좀 접어두기라고. 왜냐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도 계속 이 속보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하니까 저 최 변호사님. 근데 이제 고영태 씨 증언을 노승일 씨가 확실히 힘을 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법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게 작용하는 겁니까? 노승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처음에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검찰에 가서 상당히 협조를 했고 특히 독일에서 같이 있다가 한국에 와서 녹음과 그 최순실 씨와 대화를 녹음해서까지 보내왔기 때문에 최측근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을 진술했다는 점에서 노승일 씨의 어떤 진술은 상당 부분 신빙성과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수직적 없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노승일 그렇죠. 씨에게. 본인은 그렇게 하는데 반대예요. 예, 결국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이제 독일에서 있었던 내용을 물증까지 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검찰로서는 상당히 유력한 증거로 보게 되고 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최순실 씨, 그 고영태 씨와 이 노승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그 한국체육대학교 고학번 친구 아닙니까? 결국 그와 같은 친구 속에서 같은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아마 최순실 씨는 계속 물고 늘어질 것 같은데 물증 앞에서 그와 같은 것이 얼마나 전략이 효율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 의원님 말씀 기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세요. 차은택이라는 사람을 주목해야 돼요. 차은택이는 지금 뭐냐면 목적이 빨리 이거 사건 끝나서 털고 자기는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굳이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굳이 자기가 이제 거짓말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 차은택이 탄핵 심판에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고영태가 어느 날 아침에 만나자고 했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세상에 둘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최순실 그렇죠. 씨하고 예. 고영태 씨하고. 그래서 너무 놀랬다. 그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 집에 갔더니 다른 여자가 있더라.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갖고 최순실 씨가 선물해줬던 뭐 고급 시계 이런 거 들고 나왔다더라.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지금 누구 말을 믿어줄 거냐인 거예요. 차은택의 이야기를 믿어줄 거냐 법원에서는 아니면은 지금 그 노승일 씨가 아니다. 남녀관계 아니다. 그냥 수직적. 두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들 네. 증언 중에.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핵심은 뭐냐? 제가 볼 때는 노승일 씨하고 지금 고영태 씨는 한 배를 타는 같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은택 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으니까
법원에서는 남녀 관계로 볼 것 같습니다. 노승일 씨 같은 경우에 한체대 9학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국체대에서 술, 담배 하는 클럽이 따로 있었다고.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대학 때부터 각별히 더 친하게 지냈던 그 고영태 씨하고 관계였다고 하고 이 K스포츠 재단에 고영태 씨가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노승일 부장입니다. 그 맞아요. 무슨 초등학교 배드민턴 선생님인가 그거를 하고 있었던 노승일 씨를 그 어쨌든 고영태 씨가 우리 스포츠 관련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자. 그래서 장애인 스포츠단 같은 것도 만들어보자 해서 한국체대 그 유상영 씨까지 한국체대 9학번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아이디어로 사실은 K스포츠가 굴러갔던 측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노승일 씨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고영태 씨하고 그 헌재나 법원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 봐도 고영태하고는 계속 자기는 연락하는 사이다, 친구다 이런 얘기를 본인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이미 뭐 예. 노승일 씨 같은 경우도 고영태 씨랑 사실상 이 최순실 씨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고 한 1년 전부터 다 녹음도 하고 필요한 자료도 모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고영태 씨와 노승일 씨는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뭐 형사 사건입니다만 탄핵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 검찰에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2,000여 개 정도 유상영, 고영태, 노승일 사이에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그중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불리한 것만 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놔라.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 이 사건을 꾸몄는 그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요청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지 그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 의원님, 뭐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뭐 고영태 씨랑 노승일 씨가 검찰에 제출한 증거 자료만 승합차 한 대 분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확실한 물증 앞에서 최순실 씨 무슨 수를 써도 좀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최순실 씨는 못 빠져나가요. 그냥 우리가 이거를 근데 봐요. 못 빠져나간다고 언론이고 다 이제 국민들께서도 많이 아시죠? 그렇죠. 예. 그러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예요. 예. 모든 증거를 현출시켜야 돼요. 법원에서. 그래서 판결을 받아야 되고요. 1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항소심해야죠.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치주의 국가는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 증거 갑자기 또 명랑하게 끝냈 저희 공판이니까 다시 정색하고 각 잡고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드렸던 증거 여러 가지 중에 노승일 씨가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게 있잖아요. 예. 그 노승일 씨와 이 최순실 씨와의 대화 녹취 내용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저희도 어저께 압수수색 당했고요. 본은 어디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일단은 회장님 말씀 저기 하신 그쪽은 아니고요. 다른 쪽 간 것 같습니다. 아, 어디 집을 털었어, 거기는? 거기 여기 의상실 그거는 누가 한 거야? 보고 한 거야? 걔들이 어떻게 알고 거기를 들어와서 했어? 뭐가 인정을 안 하면 그걸 어떻게 해? 아유. 아직도 이 의상실, 저희가 진짜 유명한 의상실에서 최순실 씨가 옷 얘기하고 이영수 행정관이 휴대폰 닦아주는 그 영상을 예. 누가 했는지 아직도 최순실 씨는 고영태 씨가 했다고 믿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저 얘기가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샘플실이라고 불렸었죠. 저거 뭐 사실상 고영태 씨가 한 거 아닙니까? 저 부분을. 저 부분에서 여러 가지 특히나 최순실 씨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서 맞아요. 돈을 주는 거. 이 부분이 지금 또 박 대통령과 바로 또 연결되는 뇌물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게 사실상 민감한 부분이고 증거 자료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영상에 찍힌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탄핵 심판에 있어서 돈 부분, 대통령의 의상비를 대통령이 냈느냐, 아니면 최순실 씨가 사실상 일종의 뇌물로서 낸 거냐,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을 정도로 최순실 씨로서는 아마 이번에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저런 동영상 공개된 거. 맞아요. 그리고 자신이 노승일 부장이나 이렇게 차은택 씨와 했던 이런 부분들이 녹취가 된 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본인은 꿈에도 몰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본인이 지금도 아마 큰 소리로 부인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부인을 한다고 해도 지금은 증거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아까 화면에서 이제 현금을 지갑에서 주는 장면도 화면에 포착이 됐었고 예전에 최순실 집에 가면은 집에서 이제 가사도우미가 휴지심에 300만 원 꽂아놨다고 최순실 씨 현금인데 오늘도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의 현금 사랑을 계속 저기로 뒷받침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결제는 현금으로 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결제를 해줬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노란 봉투에 넣어서 돈으로 줬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 돈이 가서 현금으로 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이론 구성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지금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다. 밑에 분명히 노란 봉투는 있는데 그 봉투는 그대로 두고 최순실 씨 지갑에서 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뇌물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론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고영태 씨의 진술이 그 앞으로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순실 사이에 또 다른 형태의 뇌물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저 같아요. 현금이 이제 의상비 대납과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씨 한 지갑론까지 저게 그렇죠. 파생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예. 다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소 사실이 나왔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은 그 부분도 조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최근에 이게 문제를 했을 때 저 그 노승일 씨와의 녹음 내용은 작년 9월, 10월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2014년 CCTV가 녹음돼 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최순실 씨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펄펄 뛰는 것이 2014년 2년 전부터 고영태 씨가 이와 같이 나를 얽어매려고 CCTV까지 해와서 기획을 했던 것도 바로 그 증거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오후에 진술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정말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최순실 씨의 현금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예. 저건 아버지 최태민 씨로부터 배웠을 거예요. 보고 배운 거. 왜냐하면 돈도 비선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왜냐하면 최태민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워서 영예 시절부터 기업으로부터 아무튼 이 적절하지 못한 돈을 계속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카드로 안 써요. 그렇죠? 현금을 가지고 현금으로 써야지 절대 추적당하지 않죠. 예. 언제라도. 예. 그게 아마 몸에 뱄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딸인 최순실 씨는 아버지를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현금을 가지고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집을 할 때도 그 최순실 씨의 모친 임순희 씨가 현금을 가지고 와서 했다는 거예요. 임선희 씨요. 예. 임선희 씨.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의 현금 사랑은 아버지로부터 그냥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어쨌든 예. 고영태 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최순실 변호인 측에서는 어쨌든 그 세무조사를 매 정권 때마다 받았다는 거예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최태민 씨가 전두환 정권 때부터 계속 이렇게 요주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돈을 어떻게 하는지 뭐 돈을 뭐 금융거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뭐 세무조사를 수십 번을 털렸기 때문에 제가 뭐 최 씨를 옹호하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들의 입장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 같은 경우 세무조사는 여러 번 받았고 지금도 이 정권 들어서도 여러 차례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털릴 게 없다 이런 입장을 이경재 변호사는 여러 차례 주장을 했고요. 현금 사랑 부분은 사실 그랬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흔적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추정을 해봅니다. 예, 소국장님. 사실은 저기 현금을 쓰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제가 아는 한 이제 선배도 현금만 쓰면 거기는 하이패스도 설치 안 합니다. 무조건 현금만 가지고 다니면서 하이패스 하면 또 그 이동 기록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도 안 한다고 하는데 이 최순실 씨 쪽 보면 이게 하나의 문화예요. 저 집안의 문화. 최순실 씨만이 아니고 장시호 씨도 지난번에 보면 제주도에 자신의 상가 계약할 때 계약금 4천만 원 줘야 되는데 그거 전부 다 5만 원권짜리 다발로 가지고 와서 그 계약한 사람이 정말 의아했다. 젊은 친구인데 카드나 뭐 계좌로 그냥 쏘면 되는데 그걸 아니고 현금으로 그냥 5만 원짜리 가져오니까 도대체 누군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럼 최순실 씨 그렇게 조카였어? 뭐 이제 그때 언론에 그런 얘기를 봤는데 이게 보면은 어쨌든 그 최순실 씨라든지 장시호 씨라든지 그 집안 전체가 뭔가 이게 좀 숨길 것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투명하게 거래를 하고 투명하게 이 자금 운용을 하면 세무조사를 뭐 100번 받는다고 해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은밀하게 숨기기 위해서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해외로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뭔가 그런 것이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뭐 드물다고 봐야죠. 지금이 3시 43분입니다. 2시 10분부터 이 공판 오후 일정이 시작이 됐으니까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내부를 진짜 보고 싶긴 한데 카메라를 들어갈 수 없어 볼 수 없으니까 저희가 가상으로 이제 이 구조도를 만들었는데 고영태 씨가 이렇게 있고 이제 불과 5m 밖에 최순실 씨가 이렇게 그 피고인석에 변호인석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여기서 지금 아까도 5초 동안 서로 쭉 마주치면서 기싸움을 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도 이렇다는 거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돈 얘기 나왔으니까 심정차자 요것만 잠깐 정리하고 할게요. 고영태 씨가 또 일관되게
청문회 때도 그랬지만 대통령 옷 만드는 비용을 최순실 씨가 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 이후에는 아니다. 우리가 당연히 지급을 했다라고 윤전추 행정관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고영태 씨는 계속 일관되게 옷 만드는 비용을 최순실 씨가 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고영태 씨가 옷을 아마 공급했던 게 이 정권 그 작년 말까지가 아니고 2014년 아마 잠깐 했던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최순실 씨하고 관계가 흐트러지면서 이렇게 약간 뭐 철회를 했는데 아무튼 그동안에는 청와대에서 직접 돈은 받은 것이 아니고 최순실 씨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분명히 진술한 것은 사실이고요. 예. 청와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나중에 사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상실에 그 부분 청와대 설명은 정말 뭐 하자 없이 그게 원래 그 특수 목적 경비라 그래서 의상비, 대통령 의상비 이런 항목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부속실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특수 목적 경비 항목으로 그 일정 부분 의상비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회계 처리 자체는 전체적으로 문제 없이 했다. 아마 이게 법정에도 청와대 입장에서 이 부분을 아마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그 자료나 영수증 처리 부분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될 거로 보는데요.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나중에 최순실 씨를 통해서든 아니면 의상실의 대표를 통해서든 지급을 다 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최 변호사님, 뭐 오늘은 고영태 씨가 핵심 증인으로서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초에는 최측근으로서 같이 이제 뭐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의논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 고영태 씨가 말이죠. 현실적으로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최순실 씨가 유죄다라고 한다고 하면 고영태 씨도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이익을 향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공범이라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나만 잡고 늘어지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와 같은 것을 했을 때에 최순실 씨가 챙겨준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면 고영태 씨가 추천한 사람들이죠. 차은택 씨도 그렇고 그 외에도 상당 부분 뭐 지금 같은 인천 관세청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대한항공에 있는 그 지점장 같은 경우에도 다 보면 고영태 씨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손을 써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반대 신문에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부각을 하면서 이 검찰의 어떤 기소나 수사가 상당 부분 편파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이제 고영태 씨가 WK나 뭐 K스포츠 재단 모두 최순실 씨가 직접 운영했다, 모두 운영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 생각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데요. 과거 최순실 씨의 녹취록 부분에서 이 고영태 씨와 부부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큰일 그러니까 그거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근데 어쨌든 저게 정의 의원님 좋고 최순실 씨 뜻대로는 되지 않았네요.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 뜻대로 이제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까지 어느 지점까지는 본인 뜻대로 살았는데요. 그 지점 이후로부터는 이제 본인 뜻대로 못 사는 건데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 얘기한 거에 저는 반대예요. 그렇습니까? 지금 법리적인 거 물어보셨잖아요. 고영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말은 똑바로 해야 되니까 고영태가 아무리 미워도 노승일 씨가 아무리 미워도 최순실 씨 입장이건 또 왜 박근혜 대통령 측을 지원하는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공범에 국정농단에 어떻게 보면 공범으로 그러면 고영태, 최순실 공범이다.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뇌물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도구나 수단으로 법리적으로는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사실은 법리적으로 엮이기는 어렵습니다. 이익은 향유해도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는 엄연히 다르다. 그렇죠. 법리적으로는 엮이기는 어려운 거죠. 지금도 이 고영태 씨의 이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속보도 계속 확인해 볼 테지만 저희가 이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심리 전문가에게 고영태 씨가 오늘 왜 출석을 하게 됐는지 2달 만에 잠적을 푼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둘이 굉장히 관계가 멀어지면서 거기에서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로 알려져 있잖아요. 복수심 때문에 이제 그러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사람의 주목을 받는 거를 갖다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뭐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언론에 알려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수석자님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특보 편성을 할 정도로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등의 변호인단들도 매우 주목해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 측에서는 오늘 이 증언을 통해서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변호인단, 그러니까 대리인단이죠.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서는 일단 헌재에 어떻게든 고영태 씨를 지금 나오게 하는 게 사실 목요일에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일단은 고영태 씨가 지금 수령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저는 앞으로도 거부할 걸로 보이고요. 거기 그 헌재에 나가봤자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이미 검찰에서 특검에서 또 청문회에서 할 얘기는 난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헌재 나가봐야 대리인단이 어떤 질문을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가서 그야말로 어떤 사건의 근본적인 본질과 관련 없는 인간적인 어떤 모멸감이랄까? 뭔가 이제 그야말로 좀 치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쏟아질 텐데, 거기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 하지만 대리인단 측에서는 어떻게든 좀 뭐 끌어들이려고 노력은 할 텐데, 저는 뭐 그게 성사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이게 세계의 재판이잖아요. 우리나라의 탄핵 소추가 18대 대통령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 정말 미국에서는 거의 탄핵 잘 이루어지도 200년의 헌정사를 갖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루어지도 않는 일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주 됐고 정말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다 해서 지금 박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탄핵될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고영태 씨라는 증인이거든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무게를 생각한다면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정말 고발을 한 사람이라면 탄핵 심판하는 그 현장에 당연히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당당하고 도덕적으로 어떤 지탄을 받을지언정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 의해서 정말 꼭두가시처럼 놀아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리에 서서 공개된 법정에서 당연히 증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공감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왜 사례에 났습니까? 고영태 씨 때문에 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이 전체에 대한 어떤 그 국회 탄핵소추단 측의 어떤 신빙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이른바 그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안봉근, 이재만 측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그 정미경 의원님이 얘기하는데 법리적으로 고영태 씨가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저는 그거 다릅니다. 법리적으로는 되지만 수사에 협조하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할 뿐인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미얀마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적 자금 원조하는 가운데 어떤 그 가운데 있는 회사의 지분 15%를 취득했는 그것에 대해서 최순실 씨를 이른바 알선 수재로 기소를 하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그것이 고영태 씨가 그런 거를 최순실 씨가 몰랐고 고영태 씨가 그것을 취득했다고 하면은 그 알선 수재 혐의는 최순실 씨가 아니고 고영태 씨가 그대로 그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혐의라고 봤을 때도 법리적으로는 고영태 씨에 대해서 죄가 성립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입증 불가능해요. 직접 수사를 해보면 만약에 고영태 씨가 공범이 되려면 고영태는 부인하겠죠. 예. 자기 범죄를 자기가 지금 인정하겠어요? 부인한다고요. 그러면 그걸 누가 인정해줘야 돼요? 최순실 씨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 최순실 씨가 인정을 해주려면 결국 자기 범죄를 또 자기가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현실의 사건을 수사할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엮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말은 미워도 똑바로 해야지 이런 그러니까 말. 그런 면에서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그거는 완전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법치주의를 아까 말씀하셨기 그렇죠.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그 부분들은 사장님 말씀이 맞다고. 제 네.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싸우지 마시고요. 그게 왜 그런 싸우는 네. 게 아니라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 아까 그 수령을 내가 거부한다. 고영태 씨가 그랬다는 거 네, 아니에요? 네. 지금은 조금 어렵다. 어렵다. 불편해서 그러면 그게 거부한다. 전달이 안 된 걸까요? 그게 사인을 해야지 전달이 아니 되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사인을 하고 내가 받았다 그러지만 지금 언론이 다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본인만 사인을 안 했을 뿐이지 다 전달된 건 맞잖아요. 몇 월 며칠 날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있으니 와라.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되면 고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고지가 된 걸로 봐야 맞습니다.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영태 씨는 반드시 헌법재판소에 나가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농락하는 거예요. 이제 법정을 농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는 가고 여기는 안 가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예, 최 변호사님. 저는 뭐 거기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 이게 뭐 어차피 나가든 안 나가든 그건 이제 본인의 또 선택의 문제일 텐데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탄핵 심판 법정에서 모든 증인들이 나와서 정말 성실하게 임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자세죠. 근데 지금 본다면 대리인단이 취하고 있는 자세를 보면 이 자체가 너무 이게 의도가 뚜렷한 겁니다. 과연 이 사태의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과 관련된 정말 신문을 제대로 하겠다 이게 아니고 최순실 씨와 관련된 그 어떤 그 미묘한 두 사람 간의 어떤 감정 이런 쪽 여기로 완전히 포커스를 집중함으로써 이 국정농단이라는 몸통 자체를 흐려가면서 이 부분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사태의 본질을 좀 바꿔가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를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거기서 뭐 기본적으로는 어쨌건 모든 사람이 다 나가서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고영태 씨가 나가서 거기서 어떤 저기를 하든 간에 그것은 하나의 지금 대리인단이 노리는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 이 탄핵 재판 자체를 정치 재판으로 확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림수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고영태 씨가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제가. 예, 최 변호사님 뭐 이번 주 목요일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드러낼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이 특검이 그쯤에 이제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그렇습니다.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박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분명히 계속해서 고영태 씨의 그 증언의 순수성에 흠집을 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영태 씨가 헌법재판소에 나가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오늘 이 법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게 그 헌재에서 문을 질문이나 여기에서 오늘 질문이나 사실상 거의 같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로서는 아니 벌써 법정에서 다 했지 않느냐 그 증인 신문 조서를 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신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단 측으로서는 어떻게든 나오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형사사건에는 입증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입증 취지 같은 경우에는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만 묻도록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어떤 헌법재판소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한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점을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상 송달보고서에 수령 거절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송달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사람을 인치해서 강제적으로 끌어오라 이런 논리를 펼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